네, 자,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황현남 전문가입니다. 자, 우선, 지금 FOMC 전후해서, 연일, 거의, 외국인 기관이 그냥 아예 나가는, 패대기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선 힘든 장, 또 장중에, 지켜보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180도 가까이, 그 방향이 바뀐 이제 이유 한번 쭉 체크를 해보고,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하단 지지력을 어디에서 이제 형성할지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매일매일 이슈와, 그리고 지금 노출되어 있는 악재가 이제 멈추는지를 이제 추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지난 2년 가까이, 2년 가까이 이런 긴축 기조 때 그 중요하게 형성했었던 변곡점,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거는 그 상방과 하방에 결정하는 시작점 또는 끝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장 참가자들의 그 갈등이라든가 고민이 한 번에 의사결정이 나온 그 타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년 동안 많은 호재 악재가 작용했지만 미 연준의 이런 긴축과 관련된 것보다 더 큰 호재 없었고 또 더 큰 악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 일봉인데 코스닥 일봉인데 지금 중요한 이제 변곡점에서는 한번 지금 9월 노출된 악재가 그때보다 더 큰지 작은지 이거에 따라서 다음 지지 라인을 그러니까 툼에 진정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찾아가는 게 일단 요번 급락을 인정하면서 다음 구간을 준비할 때 좀 유용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 코스닥은 특히 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 안에서도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변동성이 커서 지금 코스닥의 여기 파동이 상당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 작년 말이죠. 작년 말부터 올해 1월부터 해서 시작된 그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시작된 요 반등부터 해서 그래도 이 정도의 상승 추세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정확히는 9월 딱 12일이에요. 그렇죠? CPI 발표 전후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상 징후가 좀 나온 거죠. 수급적으로 특히 외국인. 왜냐면 좀 잘 가던 로봇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AI까지 이런 종목군, 신규 새내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코스닥 850에서 이 정도를 주도했었던 강 섹터군들까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가 이제 9월 12일부터거든요. 추세상. 그래서 이제 그 라인에서 일단 뭐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급등으로 약간 물가가 살짝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세기를 딱 그 형성한 것이 이제 FOMC 결과 후에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이었습니다. 회원들. 여기까지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아예 방향을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뀐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브리핑이랑 그다음에 월요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좀 자세히 그 설명을 좀 올려놨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나머지 쪽은 좀 그 자세히 올려드렸으니까 지난 영상 한번 보시고 지금 요거예요, 회원분들. 일단 최종 금리 수준 전망이 기존 4.6%에서 5.1%로 상승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시면 그 아까 코스닥 보시지만 5월부터 있죠. 그렇죠? 5월부터가 4월에서 5월, 4월에서 5월부터가 이제 그 피봇 기대감과 그다음에 긴축 마지막, 긴축 종료, 그러니까 종료라고만 쓸게요, 여러분들. 종료 기대감부터 해서 800에서 이제 900, 40, 50, 6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다시 그 4.6%에서 5.1%로 상승하면서 다시 5월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더 시장은 더 충격으로 받아들였는데 금리 인하 횟수를 내년에 4회에서 2회로 감소
한다고 네, 또 발표를 했어요. 또 엄포를 놨습니다. 근데 또 보시면 여기 800에서 네, 500 갈 때 네, 종료 기대감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네, 연말부터 네, 이나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800에서 950선 오른 겁니다. 5월부터. 근데 거꾸로 지금 올해 연말도 아니고 내년 초도 아니고 이나 시작은 네, 물 건너간 것 같고 이나 횟수도 이외로 감소한다고 했고 네, 그 다음에 이나 시작 시점, 그러니까 개시 시점도 내년 가을 이후, 그러니까 3분기 후에나 네, 시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지금 연초부터의 상승분을 네, 그냥 다 갚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형성했었던 네, 이런 그 긴축 종료 기대감이 네, 요번 9월 FOMC 후에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네, 거의 그냥 180도예요. U자도 아니고 그냥 거의 180도로 네, 그 수급적으로는 9월 12일부터 한번 징후가 나타났지만 그죠? 네, 그 FOMC 후에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후 네, 이런 식의 네, 급락세가 네,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이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탄탄한 이제 경기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 앞으로 네, 그 관건은 그죠? 네, 관건은 네, 미국 네, 경기에서의 이제 불확실성,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줘야 향후 최종 금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타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180도 바뀐 이유를 첫 번째 이제 체크를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5월 시작점, 네, 5월부터 반등 시작점인 네, 800선 전후부터 상승했던 그 모멘텀이 완전히 다 소멸된 거죠. 그렇죠? 그럼 소멸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때보다 더 나쁜 게 있냐라는 거거든요. 이때보다 더 악재가 네, 더 많이 있느냐. 네, 그러면 다시 또 작년 연말처럼 이렇게 영국 금융위기라든가 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그렇죠? 네, 중국 뭐 둔화, 또 부동산 뭐 디폴트, 뭐 신용 리스크, 경색, 뭐 이런 등등, 은행권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보다 이렇게 형성했었을 때, 그러니까 800선을 이탈했을 때보다 네, 더 큰 악재인지를 네, 악재를 형성할지를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제 지지력을 형성할지 말지를 우리가 이제 기납적으로 이번 급락은 인정을 하고 네, 기납적으로 네, 지지력을 네, 확보할 수 있을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여기 2년 동안은 있죠. 네, 2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미 금리 네, 이슈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큰 추세를 형성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네, 지금 현재 뭐 중국 부동산 기업 디폴트 우려라든가 네, 그리고 또 네, 미국 또 한 번이네. 그죠? 10월 1일까지 뭐 채무 불이행 관련 협상 뭐 등등, 또 자동차 기업 파업 뭐 등등 뭐 이런 것들 많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이고, 안 그래도 네, 투심이 없는 구간에서 네, 계속 네, 투심을 추가적으로 해치는 네, 그런 좀 추가적인 요소일 뿐, 이제 보시면 금리 부분이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인데, 800선을 이탈할 만큼의 악재는 없다고 봅니다, 회원분들 결론적으로. 그죠? 최소 지금 여기 이제 주봉을 보시면 이런 라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5월 15일. 그죠? 네, 5월 15일 한번 이렇게 네, 반등 주고 네, 다시 네, 한번 네, 지지 라인을 모아 놓고, 왜냐면 지금 이런 구간들은 다 네, 비정상적인 추세 이런 구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그냥 제자리로 온 겁니다, 회원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런 구간 있죠? 요 구간 연초 요 구간과 네, 요 구간이 네, 긴축 종료 기대감,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발, AI 훈풍, 뭐 등등, 네, 이런 기술주, 네, 성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였던, 네, 그런 구간인데 갑자기 또 이제 금리 공포, 네, 긴축 공포가 재확대됐으니까 이제 그 상승했던, 네, 부분이 그냥 반납한 정도예요. 그럼 여기를 더 뛰어넘어서 또 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이제 요때 나왔던 건데요. 지난 여기 6월달, 네, 요 라인인데, 그쵸?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물가도 오르는데, 네, 경기도 침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오히려 경기 침체 시그널을 조금 기다리고 있죠. 바라고 있죠. 네, 그래야 네, 고금리 장기화가 멈추니까. 그럼 따라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이탈했었던 800선. 근데 그때랑은 다르게 경기가 탄탄하다. 따라서 작년 6월 수준과 비교했을 때 네, 800선을 이탈하면서 좀 뭐 경착륙, 네, 경기 침체, 네, 이런 이슈로 뺐었던 작년 6월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고 그냥 요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던 부분을 이제 반납하는 정도인데 그거가 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주 동안이에요, 여러분들. 주봉입니다. 그죠? 거의 보시면 거의 920에서 거의 100포인트를 그죠? 네, 100포인트를 변동성까지 합하면 거의 한 150 장중, 네, 개파락 출발, 뭐 갭상승 출발까지 합하면 네, 150포인트 가까이를 네, 이런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중첩된 라인이네요, 회원들. 요 800선이. 그죠? 네, 800선이 또 시장 참가자들의 이런 고민들이 네, 중첩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네, 우리 일단 작년 6월에 이탈한 다음부터 네, 올해 연초까지는 800선이 저항자리였지만, 네, 연초에 리오프닝 기대감부터, 네, 이렇게 추세를 한번 넘겼기 때문에, 1차 지지라인은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5월에도 이렇게, 네, 지지라인을 형성했었고, 네, 요번에도 한번 이격도를 더 벌려놨기 때문에, 그쵸? 네, 더 벌려놨기 때문에, 요번에도 여기서는 최소 지지력을 만들려가는 노력이라도 최소 나올 겁니다. 네, 최소입니다, 회원분. 그쵸? 네, 최소 나오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네, 미처 대응하지 않으셨거나, 그 다음에 스윙, 뭐, 중기 기준으로 또 주도주라든가, 네, 또 좀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끌고 가는 종목군들이, 있으시다면, 여기서는 절대, 그쵸? 지금 라인인 겁니다, 회원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매랑 반대 매매까지 극단적으로 나오는, 네, 그런 구간에서는, 네, 지금, 네, 비중 축소는 절대 안 됩니다. 그쵸? 절대 안 되고, 비중 확대도 라인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인 라인인 건 맞아요, 회원분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라인이지만, 우리 딱 한 3거래일 정도. 네, 3거래일 정도, 그쵸? 네, 3거래일 정도 외국인이, 네, 연속적으로 반발 매수세, 그 말 그대로 순매수인 거죠. 네, 순매수를 확인하고, 섹터는 정해져 있어요. 네, 섹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2차전지, 네, 여기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반도체, 뭐 AI, 로봇, 기술주들입니다. 네, 이런 애들이, 네, 가장 먼저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폭을, 시장 대비 주도 섹터가 강한 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선 급락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네, 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전에 강했던, 네, 반도체라든가, 네, 로봇들이 오후에는 이렇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네, 여기 거시적인 외부 변수 악재이기 때문에 섹터 종목 안정성이라든가, 네, 주도력이 변함이 없다면, 네, 훼손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은 전체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네, 주저앉은, 딱 연초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연초 수준으로 주저앉은 위치이기 때문에, 네, 그 안정성만 딱 믿고, 지금은 움직이지 마시고, 네, 네, 코스닥 800선, 다 내려왔습니다, 회원들. 코스닥 800선 초반에서, 네, 외국인 진정까지만 조금 더, 네, 기운 잃지 마시고 딱 대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 이런 기술적 반등도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외 섹터 말고 이런 주 섹터들 사이에서, 네, 가장 빠른, 네, 반등 시세가 나올 거니까 비중 확대는 조금 기다리시고, 왜냐면 이제 회복력 순서랑 폭을 기다리면서 계속 강한 쪽으로 맞춰가야 되지만, 이제 아직은 지금 이제 지수 진정까지는, 네, 좀 더 외국인, 네, 순매수 지속, 네,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비중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네, 제가 좀 이런 구간에서 좀 실시간으로, 네, 맞춰 드릴 테니까 딱 대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 이제 요약이고, 다시 한번 딱 세 문장으로 요약드리면, 그 기대감, 긴축 종료 기대감으로 상승한 부분 반납.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회원들. 요 구간이 반납이에요. 800에서 950선까지.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작년 6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 둔화, 경착륙, 물가도 높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그 전쟁 장기화 영향도 있었고, 그쵸? 네, 이런 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때와는 비교 평가했을 때, 저 물가는 똑같지만 오히려 정점 통과되고 있고, 경기는 오히려 이때는 그 걱정을 했었지만 지금 2년 동안 잘 버티고 있다. 오히려 탄탄하다. 그쵸? 경기 침체를 오히려 지금은 둔화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악재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이런 주변국들에서의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것처럼 새로운 악재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9월 지금 또 한번 미국과 중국발 악재로 해서 밀리고 있는데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 반납 정도. 그러니까 뭐냐 두 번째가 이제 800선 이탈은 지금 기준으로 해서는 제한적.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800선 초반에서 다시 한번 시장이 안정화를 찾고 그리고 또 이제 충격 해소하면서 또 새로운 기대감, 그렇죠? 이제 새로운 기대감을 찾아간다면 다시 한번 이제 기술 성장주들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3주 동안은 그렇죠? 올해 연말부터 혹시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연준이 25bp 추가 한 번 더 인상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말만 이렇게 하고 그래야 또 이 그 효과가 정책 효과가 있으니까, 말만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을까? 라고 이제 9월 기대감으로 9월 초까지 올랐던 건데 그 3주 동안에 그런 기대감을 지금 다 이제 해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충격을 흡수했으니까 이제 얻어 맞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호재에 더 이제 시장이 하나씩 반응하면 반등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그 9월 다시 한번 시장이 거의 180도 각도로 바뀐 그 이유와 우리 향후 전략들. 어차피 지금은 나머지 쪽은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변곡점들 있죠. 금리 시작, 그리고 전쟁 장기화, 스태그플레이션, 뭐 금융위기, 리오프닝, 그리고 여기 AI 모멘텀, 반도체, 이게 다 지금 보시면 금리 관련해서 변곡점들이었거든요. 주요 이벤트와 이슈들. 그런 것들과 비교 평가했을 때 우리 1차 또 800선 초반에서는 한번 또 그 진정 신호, 그리고 회복, 그 신호가 준다고 우리가 보면서 지지력 하나씩 찾아가면 되겠습니다.